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꽉 막힌 도심 한복판 땅속에 무려 자동차 500대를 쑤셔 넣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사방이 거대한 고층 빌딩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그 좁아터진 땅 밑을 수십 미터나 파고 내려간다는 것은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굴착기가 조금만 땅을 잘못 건드려도 바로 옆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거나 도로 전체가 통째로 주저앉는 끔찍한 싱크홀의 제물이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토목 엔지니어들이 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아찔한 미션을 보란듯이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년의 화려한 건축 역사를 자랑하며 콧대 높기로 소문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최고급 설계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아찔한 공사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버렸죠. 도대체 저 깊고 어두운 땅속에서 무슨 기상천외한 마법을 부렸길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은 매일 무심코 차를 대는 평범한 도심 속 대형 지하 주차장, 그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속에 숨겨진 대한민국 최첨단 굴착 기술의 소름 돋는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경이롭고 소름 돋는 토목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처한 지독하고 가혹한 공간적 환경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총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남짓으로 전 세계의 국가 중 109위에 불과할 만큼 아주 작고 초라하죠. 게다가 국토의 무려 70%가 험준한 산지와 깎아자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살고 거대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평지는 전체 국토의 20%조차 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손바닥만 한 수준입니다. 이토록 비좁은 땅덩어리에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매일 아등바등 모여 살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라는 아주 비좁고 한정된 구역에 숨막히게 밀집해 있습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거대하게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탓에 서울과 같은 초거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당 수억 원을 가볍게 돌파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값이 되어버린 지 오래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융단 같은 평지가 극단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단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디딜 틈조차 턱없이 부족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눈부신 국가 경제 성장에 따라 각 가정마다 보유한 자동차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자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을 넘어 집집마다 한 대씩 굴리는 것은 기본이고 2대 이상을 소유한 가정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완전한 마이카 시대가 정착해버렸죠. 최근 국가교통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이미 2,500만 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2명당 한 대꼴로 거대한 쇳덩어리를 굴리고 있는 셈입니다. 당장 매일 아침 도로 위를 쏟아져 나오는 이 수많은 차량을 도대체 어디에 세워두어야 할지가 아주 거대한 국가적 골칫거리이자 치명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어렵게 매입한 도심의 값비싼 금싸라기 땅을 그저 자동차 몇 대 세워두는 평면 주차장으로 허무하게 낭비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상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입니다. 강남 한복판의 천문학적인 땅값을 계산해보면 주차장 한 칸이 차지하는 면적의 공간 가치는 웬만한 최고급 외제차 한 대 가격을 훌쩍 뛰어넘죠. 그렇다고 좁은 대지 위로 흉물스러운 철골 주차 타워를 끝도 없이 올리자니 한 번에 차량을 기계에 넣고 빼는데 엄청난 대기 시간이 지체되어 심각한 출퇴근 교통 체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주변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가로막고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도심 한복판에 상업용 빌딩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때 현행 주차장법은 시설물의 면적과 세대수에 비례하여 엄청난 규모의 법정 주차 대수를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차 공간을 지상에 억지로 마련하려면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그만큼 포기해야 하니 건축주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분양 수익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죠. 주어진 대지 면적 안에서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건폐율과
높게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이미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상으로 뻗어나갈 공간은 이미 법적 규제와 물리적 한계의 턱 밑까지 달했고, 하늘 위로 기계식 주차장을 무한정 쌓아 올리는 것도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면 결국 건설사와 엔지니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꽉 막힌 지상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깊고 어두운 땅속 아래로 끈질기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 건물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좁은 틈바구니에서 지하 5층, 6층을 넘어 지하 10층 깊이까지 단단한 안반을 부수고 내려가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을 만들어내는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죠. 지상의 공간은 오직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시설이나 거주 공간으로 꽉 채우고 남는 수백 대의 차량은 모조리 캄캄한 땅속으로 밀어넣는 것만이 초밀도 대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공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질 특성상 조금만 땅을 파고 내려가도 무지막지하게 단단한 화강 암층이 버티고 있어 굴착 자체도 엄청난 비용과 고도의 위험천만한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땅값이 너무나도 비싸기에 바위를 깨부수며 땅속 깊이 뚫고 들어가는 막대한 토목 공사비를 흔쾌히 감수하고서라도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아주 기형적이고 절박한 계산이 성립하는 것이죠.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의 척박한 공간적 절박함과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이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 공간 개척이라는 지독한 국민적 집념의 도화선에 아주 붉고 뜨거운 불을 지핀 셈입니다. 인류 건축 역사상 그 어떤 선진 국가도 이토록 좁은 도심 한복판에서 거대한 규모로 치열하게 지하를 파고든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넓은 영토에서 여유롭게 지상의 주차장을 넓혀갈 때 우리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단 한 뼘의 공간이라도 더 창출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땅속을 파고들어야만 했던 처절한 피와 땀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거대한 지하 공간을 새롭게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낭만적이거나 수월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길에 흔히 마주치는 빽빽한 도심 속 빌딩 숲 사이의 비좁은 공사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떠올려 보시죠. 왼쪽에는 지은 지 30년이 훌쩍 지나 벽면에 길게 금이 간 낡은 붉은 벽돌 상가 건물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거대한 유리 외벽을 두른 수십 층짜리 최신식 오피스텔이 우뚝 서 있으며, 바로 뒤편으로는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숨막히게 바짝 붙어 있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유 공간이라고는 고작 해야 소형 승용차 두어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불과 몇 미터 남짓한 비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어떤 현장은 옆 건물과의 간격이 불과 50cm조차 되지 않아 작업자가 몸을 비집고 들어가기조차 힘든 끔찍한 조건도 허다합니다. 이토록 촘촘하고 꽉 막힌 바늘구멍 같은 틈바구니 속에서 거대한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수십 미터 깊이로 사정없이 파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굴착기의 쇠스랑이 아스팔트를 뚫고 흙을 푹 파내는 바로 그 순간, 파인 텅 빈 구멍을 향해 주변의 엄청난 흙과 지하수가 마치 성난 폭포수처럼 맹렬하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땅속의 깊은 지반이라는 것은 거대한 흙더미와 무거운 암석,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이 서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팽팽하게 밀어내며 위태로운 힘의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의 한국 대도시들은 거대한 강을 끼고 발달했기에 지하 수위가 유독 높고 땅속에 거미줄처럼 얽힌 보이지 않는 지하 수맥이 넘쳐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토압과 수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힘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중력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공사장을 향해 옥죄어 들어오는 무서운 측면 압력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팽팽한 집안 한가운데를 뻥 뚫어 거대한 빈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수만 년 동안 단단하게 유지되어 오던 땅속의 물리적인 힘의 균형이 단 1초 만에 처참하게 깨져버리는 것이죠. 마치 꽉 찬 물풍선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바늘을 푹 찌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채우려는 대자연의 무서운 복원력이 뚫린 구멍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하고 파괴적입니다. 팽팽한 균형을 잃고 지탱할 곳을 잃어버린 주변 집안이 텅 빈 공사장을 향해 와르르 쏟아져 내리면서
연쇄적인 도심 대재앙이 시작되죠. 가장 먼저 바로 옆에 멀쩡히 서 있던 수십 층짜리 빌딩 밑에 흙이 쓸려나가면서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건물이 기울면 내부의 승강기 통로가 휘어지며 멈춰버리고 거대한 유리창들이 뒤틀리는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산산조각이 나며 지상으로 폭우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또한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바쁘게 오가던 두꺼운 아스팔트 도로 아래의 흙마저 순식간에 쓸려나가며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빈 공간이 형성됩니다. 결국 아스팔트 표면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수십 미터 아래로 푹 꺼져버리는 끔찍한 대형 싱크홀 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며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와 수많은 승용차가 흔적도 없이 땅속으로 삼켜지는 끔찍한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 도심 한복판에서 곧바로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하 아주 깊은 곳으로 뚫고 내려갈수록 바깥쪽에서 흙과 물이 사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압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무섭게 커집니다. 수십 미터 지하에서는 불과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 한 아주 좁은 면적에도 수톤에 달하는 엄청난 파괴적인 짓눌림이 쉴 새 없이 작용하죠. 웬만한 두께의 강철판조차 엿가락처럼 쉽게 휘어버리고 콘크리트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힘입니다. 게다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단단한 화강 안반을 깨부수기 위해 중장비가 뿜어내는 거대한 진동은 흙을 타고 파도처럼 뻗어나가 옆 건물로 그대로 전달되어 오래된 건물의 낡은 외벽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대자연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완벽하게 버텨내면서도 바로 옆 건물의 기초에는 손톱만큼의 미세한 흔들림이나 소음조차 절대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혹한 시공 조건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땅은 무섭게 파내려가되 지상에 있는 시민들의 일상과 주변 건축물들의 평온함은 단 1mm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 지독한 모순이야말로 도심 지하 굴착 공사가 전 세계 토목공학계에서 가장 난해하고 극악무도한 시공으로 꼽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건설 현장의 막노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대자연의 막대한 물리력과 맞서 싸우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팽팽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극한의 생존 도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서 한국 토목 엔지니어들의 진짜 무서운 저력인 첨단 흙막이 벽체 기술이 눈부신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흙막이란 단어 그대로 엄청난 압력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튼튼하고 거대하게 막아주는 두꺼운 지하 성벽을 의미하죠. 본격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운데 땅을 파내기 전에 먼저 공사 부지에 테두리를 빙 둘러서 지하 아주 깊은 안반층까지 단단하게 닿는 아주 깊고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미리 촘촘하게 박아 넣는 선행 작업입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을 때 바닷물이 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주변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과 같은 기초적인 원리지만 수많은 돌발 변수가 도사리는 복잡한 도심 한복판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은 그 정밀도와 거대한 규모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서 땅을 파고 거대한 말뚝을 박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건물을 뒤흔드는 진동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쇳덩어리로 말뚝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무식한 타격 공법을 사용했다가는 바로 옆 건물의 유리창이 모두 박살나고 민원이 폭주하여 당장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드릴로 땅을 조용히 갉아먹듯 파고 들어가는 무진동 무소음 천공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육중한 굴착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바로 옆 건물의 사무실에서는 책상 위의 물컵조차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동을 제어하며 거대한 흙막이 벽의 기초를 소리 없이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아주 좁은 틈새로 특수 굴착 장비를 아슬아슬하게 집어넣어 땅속 깊은 곳에 강철 말뚝을 촘촘하게 박아넣고 그 사이를 특수 배합된 강력하고 질긴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메워 거대한 일체형 벽체를 튼튼하게 완성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대형 도심 현장에서는 여기서 한 차원 더 진화한 지하 연속벽이라는 첨단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아주 좁고 깊은 도랑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굴착기가 땅을 깊게 파내려갈 때 파인 벽면이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특수한 점성 액체를 구멍 속에 가득 채워 넣으며 아주 정밀하게 땅을 파고들죠. 그리고 그 깊은 틈새로 미리 거대하게 짜놓은 수십 톤짜리 철근 뼈대 구조물을 조심스럽게 집어넣고 가장 밑바닥부터 고강도 콘크리트를 서서히 밀어 올려 액체를 밀어내며 굳히는 실로 경이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두께 1m 깊이 수십 미터의 웅장한 지하 콘크리트 장벽은 그 어떤 미세한 틈새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방수 기능과 함께 엄청난 집안의 무게를 거뜬히 버텨내는 천하무적의 지하 방패가 되어줍니다. 건설 현장의 토질이 미끄러운 진흙인지 바람에 쉽게 흩날리는 모래인지 혹은 굴착기 날을 부러뜨릴 만큼 아주 단단한 화강 안반인지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흙막이 벽체의 두께와 강도는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짝 서 있는 수십 년 된 낡은 건물이 짓누르는 막대한 하중과 지하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하수의 끔찍한 양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매번 수천 가지의 복잡한 변수를 슈퍼컴퓨터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의 물은 한강변 충적층 집안과 강북 지역의 단단한 화강암 지형이 완전히 다르기에 똑같은 공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가는 그 즉시 끔찍한 대형 싱크홀 참사로 이어지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은 각 현장의 토질과 지하 수위, 그리고 인접 건물의 노후도까지 완벽하게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흙막이 공법을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적용해냅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백발명의가 환자의 고유한 체질과 병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미세한 처방을 내리고 수술용 메스를 쥐는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듯 전국 방방곡곡의 지독한 악조건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뼈아프게 실패하며 쌓아올린 방대한 실전 데이터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한 설계도를 가졌다고 해도 시시각각 땅속에서 변하는 지하수맥의 흐름이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석 덩어리와 같은 현장의 돌발 변수를 즉각적으로 통제하는 이 생생한 현장 경험치가 없다면 그 공사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무덤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흙막이 벽을 세웠다고 해서 도심 토목 공사의 모든 난관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붕괴의 치명적인 위험을 제로 수준으로 통제하고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한국의 건설 현장은 전 세계 토목학계가 경악하며 극찬하는 탑다운 공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상에서 시작하여 역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파 내려가며 지상 건물을 동시에 짓는 기막힌 역발상의 시공 방식이죠. 바닥까지 모두 뻥 뚫리게 파낸 후 가장 아래에서 위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전통적인 굴착 방식은 흙막이 벽이 공사 기간 내내 끔찍한 주변 토합을 뼈대도 없이 홀로 외롭게 버텨야 하기에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에 폭우라도 쏟아지면 빗물이 들이닥쳐 거대한 공사장이 순식간에 수영장으로 변해 작업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탑다운 공법은 집안의 수십 미터 깊이로 거대한 철골 기둥을 미리 단단한 안반층까지 박아 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상 1층의 단단한 고강도 콘크리트 바닥판을 가장 먼저 튼튼하게 타설하여 현장 전체를 거대한 뚜껑처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거대한 바닥판 구석에 아주 작은 통로 구멍을 뚫어 포크레인과 소형 굴착 장비를 어두운 지하로 내려보내 지하 1층의 흙을 파내고 곧바로 지하 1층 바닥판을 다시 튼튼하게 타설하죠. 땅속에서 밑빠진 독을 채우듯 굴착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시에 지상 위에서는 뼈대를 맞추며 건물이 하늘 위로 맹렬하게 올라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완성되는 넓고 단단한 콘크리트 지하 바닥판 자체가 사방에서 무자비하게 밀려오는 엄청난 흙의 압력을 안쪽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거대한 수평 지지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파고 내려갈수록 무거운 벽을 지탱하는 듬직한 받침대가 층층이 자동으로 생겨나니 아무리 주변 압력이 강해도 벽이 안으로 찌그러지며 무너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공법의 장점은 구조적인 안전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한 1층 바닥판이
거대한 지붕 역할을 대신해 주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부 날씨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캄캄한 땅속에서 전천후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굴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중장비 소음과 매캐한 흙먼지가 지상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이 덮개가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 바로 옆 건물 입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마저 획기적으로 잠재워 줍니다. 무엇보다 지상과 지하 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진행하니 전체 공사 기간이 전통 방식에 비해 무려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집니다. 하루하루 딜레이되는 시간이 곧 수억 원의 막대한 은행 이자와 금융 비용으로 직결되는 살벌한 도심 건설 현장에서 이는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엔지니어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콸콸 쏟아지는 치명적인 지하수를 아주 완벽하게 길들이는 무서운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한강에 크고 작은 지류가 얽혀있는 서울은 조금만 땅을 파도 막대한 지하 수맥이 솟구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엔지니어들은 공사 현장 반경 수백 미터 주변 곳곳에 수천 개의 초정밀 수위 센서와 경사계를 아주 깊숙이 박아 넣습니다. 현장 중앙통제실에서 컴퓨터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물을 퍼낼 때 집안이 단 1mm라도 움직이는 미세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각 모든 배수 시스템의 작동을 강제로 멈춥니다. 그리고 즉시 특수 친환경 화학 약품을 땅속 미세한 틈새로 고압 주입하여 흙을 거대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리거나 물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차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자연이 거칠게 쏟아내는 맹렬한 물줄기와 실시간 계측을 수행하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매일같이 땅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목과 IT 기술이 결합된 치밀한 통제력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었기에 도심 한복판 지하 깊은 곳에 자동차 500대를 품는 압도적인 벙커가 안전하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토목공학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저명한 건축가들과 도시공학자들이 한국의 공사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된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석조 건물을 훼손 없이 보존하며 파리나 로마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대지 위에서 아주 천천히 굴착하는 고전적인 방식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 특유의 빛나는 역사성과 건축 디자인에 대한 낭만적인 자부심은 분명 훌륭하지만 굴착 장비조차 제대로 돌리기 힘든 극한의 도심 밀집 환경에서 주변 생태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초스피드로 지하 공간을 창조해내는 한국의 압도적인 야전 실전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험난한 도심 지하철 공사나 말레이시아의 초고층 빌딩 지하 토목 공사, 그리고 심지어 유럽 본토의 까다로운 구도심 지하 터널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한국 토목 기업들이 핵심 기술 자문을 제공하거나 총괄 시공사로 초청받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낡은 도면을 들고 선진국 기술자들을 쫓아다니며 어깨 너머로 기술을 구걸하고 배우러 다녔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그들이 막대한 달러를 싸들고 한국의 굴착 노하우를 한 수 배우러 찾아오는 참으로 통쾌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독하게 절박했던 대한민국의 척박한 공간적 한계 상황이 결국 서구 선진국의 고상한 기술력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특화되고 날카로운 생존의 강점을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국토 면적이 넓어 굳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하로 깊게 파고들 이유가 없었던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단 한 뼘의 땅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땅속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극한 기술을 담금질하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하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를 주차하는 어두운 콘크리트 공간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지하철 노선과 초고속 철도, 그리고 거대한 복합 쇼핑몰과 문화시설을 거미줄처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도시 네트워크 건설로 멈춤 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복합 환승센터 공사처럼 지하 7층 깊이에 수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머물 수 있는 거대한 벙커 도시를 건설하면서도 바로 위 왕복 14차선 도로의 엄청난 차량 흐름은 단 하루도 통제하지 않는 기적적인 시공 능력을 매일같이 세계에 증명하고 있죠. 여기에
여름철 살인적인 기습폭우에도 지하 공간이 절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수위 변화를 감지해 자동으로 굳게 닫히는 거대한 철제 차수막 시스템과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어도 자체 비상발전 전력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초대형 배수 펌프망까지 세계 최강의 재난 방어 인프라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